안녕하세요. 회생에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투도코 사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청할 때 투도코 사용법이 아니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이 보존 과정에서 투도코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개인회생 안내해 드릴 때 실수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수를 하면 법원에서 보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를 실수했으니 수정하라든지 검토해보든지 이런 보존 공고 나오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수한 경우에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 정보를 만약에 뭘 오타라든지 금액을 틀리게 썼다 그러면 해당 채권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채권 하나 잘못 포함시켰다 삭제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위에 이 채권자 목록을 누르셔가지고 옆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무정보에서 실수를 수정하는 번 말씀드렸고요. 재산정보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재산정보에서 수정하려면 위에 재산목록 열기 버튼 눌러가지고 보면 또 버튼이 수정 버튼이 있고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주택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을 누르면 하단에 임차보증금 그 주택란에 열립니다. 이렇게. 네, 이 열린데 수정하시면 되고요. 재산정보에서 실수를 수정하는 법. 또 마찬가지로 재산을 삭제하시겠다 그러면은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입 및 지출 정보. 여기는 다 드러나 있으니까 감춰져 있는 게 없으니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정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보존 공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물론 제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싸우는 방법을 많이 안내해 드렸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재산정보 마지막 9번 항목에 보면은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요 기타에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을 누르고 제목에다가 주식 청산가치 해도 되고요.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금액을 써주시면 되는데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항목에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기타 항목에 넣어가지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불투명하거나 그런 경우에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 60%가 아니라 40%나 50%로 낮추라고 보존 공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계속 싸우셔야 되겠죠. 계속 싸워서 가지고 생계비 60%를 유지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싸우는 게 힘들다. 수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수입 및 지출 정보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이 추가사항 입력이 있습니다. 이 추가사항 입력을 누르시고 조정생계비 이가 보이시죠? 있습니다. 수동 입력과 여기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 기준 중위 소득대에 있고 요게 이 가구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 소득이에요. 이 금액에 0.4를 곱한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준 중위 소득 60%를 싸워서 법원이 인정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변제 기간을 늘리라. 원래 36개월인데 60개월로 하라고 막 강하게 압박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서. 싸워야겠죠. 왜 60개월로 하냐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도 싸우는 게 힘들다. 법원이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메뉴에 보면은 변제 기획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위에. 요 변제 기획에 관한 정보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거 신청할 때는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가 변제월이라고 있죠. 추가 변제월에다가 현재 36개월이다. 근데 60개월이 되려면 24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24를 입력하시면 60개월로 되는 겁니다. 현 조건에서 그대로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청년 같은 경우 서울에서 3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분이 좀 성실한 청년 채무자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24개월로 줄여드리는 게 좋겠죠. 청년 같은 경우 여기다가 기본이 36개월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2를 입력하면은 24개월짜리 변제 기간이 됩니다. 자, 변제 기간이 변동되는 보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건부 인가라고 해가지고 매년 소득 신고를 다시 하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문구를 줍니다. 보증서에. 보존 권고에 문구가 있어요. 요 문구를 변제 계획안 10항에 추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하냐? 변제 계획안 정보 안에 들어가면 기타 사항 해당 여부가 있습니다. 이 기타 사항 해당 여부에 해당 있음을 클릭하면 여기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가. 기타 사항 문구를 쓰는 요 안에다가 그 법원에서 쓰라고 하는 그 문구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10항에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 정도가 많이 쓰는 보존 과정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변제 계획안 정보에 있는 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가용소득 수동 입력이 있어요. 앞에서는 생계비를 조정했잖아요. 생계비를 만약에 법원에서 50%를 줄이려면 50%를 줄이면은 투더코에서 자동으로 그 50%를 맞춰가지고 가용소득이 계산이 돼요.
근데 거꾸로 이러고 싶을 때가 있죠. 생계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가용소득을 늘려가지고 생계비는 자동으로 설정되게 하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가용소득 수정 입력에 금액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가용소득을 200으로 집어넣으면은 그 200에 맞춰가지고 생계비도 다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법원의 요구에 따라서 변제금을 변동하는 방법이 생계비를 줄여가지고 변제금을 늘리는 방법, 또는 변제금을 올려가지고 생계비를 줄이는 방법인데, 이 변제계획안 정보에서는 이 가용소득을 올리면 자동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압류적립금 수동입력이라는 거는 이제 급여가 압류된 경우, 채권 압류된 경우 압류적립금 유형의 변제계획안이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적립된 압류적립금 금액을 여기다 쓰시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지금 압류돼 있다. 금액에다가 뭐 금액을 막 쓰겠습니다. 대충. 그 다음에 변제 예정협의 변제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은 이거입니다. 소수점 이제 두 자릿수 반올리. 그러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아예 소수점 없애라고 법원에서 보존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올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재단 채권을 갖다가 집어넣어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단 채권에는 뭐 양육비, 서울해상법원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갖다가 재단 채권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혹은 이제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에게 줘야 되는 임금이 밀렸어. 그럼 그 임금 채권이 재단 채권에 해당됩니다. 그 임금 채권을 재단 채권에 집어넣어라 하는 경우에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생형 예금은행이나 회생형 예금 계좌번호는 이거는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처분형 변제계획안 해당 여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산처분형 변제계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요거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잘 없으니까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시킨 대로 하거나 뭐 타협해서 이기거나 해가지고 다 수정됐으면 이제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오죠. 개시결정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채권자들 채권을 막 매각하거나 보증기간이 있는 경우 대의변제가 일어나는 거죠. 채무정보에서 발생하는 거죠.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는 쉽습니다.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채권자 명의 하나캐피탈이 있는데 뭐 다른 대부업체에다 팔았어. 그래서 채권이 매각됐어. 명의 변경을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다 그냥 다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햇살론 같은 경우 대의변제가 일어나는데, 대의변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구상채권이죠. 구상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장래 구상채권이에요. 부평신용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려주고 인천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보증을 쓴 경우인데, 처음에 대의변제 되기 전에는 이렇게 연대보증에 체크가 돼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이제 개시결정이 나거나 혹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대의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대의변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의변제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입력하여 추가돼요. 원금이나 이자가 추가되는데, 이게 이제 대의변제한 금액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주의하실 거는 대의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평신용협동조합에서도 금액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평신용협동조합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0으로 기재될 수도 있고, 또 보증이 보통 90% 보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10%가 남기 때문에 다시 부채증명서를 받아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100% 대의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자가 변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대의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채증명서를 원채권자, 이 부평신용협동조합, 원래 돈을 빌려준 곳, 여기 원채권자라고 하는데, 원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반드시 거기 기재된 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 명의변경 대의변제 언제 하냐, 이것도 질문 많이 오시더라고요. 채권자로부터 개별적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언제 신경 쓸 필요가 없냐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경우, 명의변경 전 채권자라든지 대의변제 전 원래 구상채권자가 원래 원채권자가 채권자 목록 들어있으면은 문자가 막 와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나 본인이 빠뜨렸어. 빠뜨린 채권자한테 문자가 온다. 아이고, 그럼 잘 된 거죠. 내가 누락한 게 있었구나. 빨리 추가하셔야 돼. 그때는 문자가 왔을 때 그 채권자한테 연락을 해서 부채증명서 발급받아가지고 꼭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채권자한테 뭐 문자가 오거나 우편이 오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언제 그러면 신경 써야 되냐? 이 채권자들이 법원에 신고를 합니다. 명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대의변제 신고서를 제출해요. 그럼 법원에서는 그거를 채무자한테 바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럼 명의 변경이나 대의변제가 여러 건 들어오면 한꺼번에 보내주기도 해요. 법원에서 그걸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내주면 송달이 오면 송달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명의 변경이나 대의변제를 제출할 때는 채권자 목록을 수정했으니까 채권자 목록을 생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고, 변제 계획안에도 변제 예정액표 보면 그 채권자들이 막 나옵니다. 거기도 이름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두 개를 생성해가지고 각각 생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투더코 보존 과정에서 필요한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